아주 못 가고 있는 업종이 이사지 안 좋은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가. 그런데 이사는 사볼까? 전 지금 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그럼 ESS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지금 자리는 뭐냐? 매수의 타이밍이죠. ESS가 얼만큼 확대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시장은.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알짜 배가 될 수 있는 게 ESS거든요. 어디가 됐든 매출은 배가 아니라 한 4배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나올 건 다 나왔다.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반등 이후에 조정이 한 짧은 반등 이후에 조정이 좀 길었는데 지금 LG엔솔 기준으로 보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유럽의 전기차 의무화 완화, 포드의 전기차 전략 수정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심리 악화되면서 그동안 또 계약됐던 거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악재가 지금 해소 중이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잠정 실적이었는데 1,120억 정도 이제 적자 전환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가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때는 ESS로 올려놓고 떨어뜨릴 때는 전기차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그럼 ESS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다시 그 논리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LFP 양극재 미국의 공장 건립한다는 LNF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도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흑연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ESS, LFP 이쪽으로 주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뭐냐? 지난번에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매수의 타이밍이죠. 매수의 타이밍이고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또 팔아주는 올라가면 조금 팔아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전망을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포트에는 10% 내외만 하시는 게 맞다. 아직은 이게 주도주처럼 삼성전자처럼 쭉 위로 올라갈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ESS가 얼만큼 확대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시장은 지금 규모가 계속 커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매출이 만약에 원래 10%였는데 20%로 늘어나면 2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은 원래 한 8% 벌던 게 20%까지 벌어요. 그럼 사실은 매출은 거의 배 이상 좋아지는, 배가 아니라 한 4배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러니까 매출은 크지 않아도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알짜 배가 될 수 있는 게 ESS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좋게 보는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확인하자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의견이 모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고 오히려 아마 장기 추세가 나오려면 10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을 벗기면서 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러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주봉으로 보면 쌍바닥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그렇게 흥분하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이 논리가 정해지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 한번 사봤다가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 추세가 지금 이제 돌아설 것 같구나. 전저점은 안 깰 것 같다라는 거가 나오니까 신호를 줬으니까 여기서 일부 들어가서 한 40만 원 넘어가면 또 파는 그런 형태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거기도 어차피 양극재 때문에 올린 거니까. LFP 양극재를 ESS, LFP 양극재를 이제 상반기부터 만든다고 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슈로 가야죠, 다시.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다시 또 그런 이슈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는 바닥은 이제 잡은 것 같다, 2차전지는. 대신에 아직은 추세 상승보다는 트레이딩으로 바닥 다시기 할 때 많이 흔들잖아요. 우리가 고점에서도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고점을 몇 번 우리가 머리 어깨 2개 만들고 헤드앤숄더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바닥도 보면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만들면서 이제 확인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의심 바닥은 안 돼. 이중 바닥보다는 삼중 바닥을 원형 바닥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의심이 이제 거쳤다. 이제 숫자가 찍힐 것 같아라는 기대가 생기면 그때부터 좀 더 과감하게 올리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결국엔 그러면서 올린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끊어먹기 전략을 좀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DI도 나쁘지 않습니다. SDI도 어차피 스텔란티스 공장 인수해가지고 지금 인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 쓰겠다라고 하면서 합작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다 이제 ESS 배터리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는 LNF 보시는 게 맞고요. 에코프로 BM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보고 있고요. 장비는 PNT 보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 산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LNF가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니켈 제논소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쪽도 바닥은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어디가 됐든 뭐 저는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기대를 그러면 네.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네. 이제 다시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잠깐 지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수 대비해서 강한 종목, 그러니까 지수 신고가고요. 신고가 이상의 가격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대형주라고 할까요? 대형주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방산, 하나로스페이스가 신고가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니면 현대건설이 신고가죠. 그리고 삼성물산이 신고가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이고요. 반면에 아주 못 가고 있는 업종이 이차전지, LG솔루션 같은 종목들의 그렇죠. 네. 흐름들입니다. 근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지금 시장이 저평가되어진 종목에 대한 키 맞추기 과정에서의 그 리바운딩 과정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차전지 업종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1, 2주 내에 이 흐름의 대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 레알? 네. 뇌피셜이 아니고요. 그럼 제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악재는 너무 많아요. 네. 뭐 2차전지 치면 다 악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짧게만 거론하면 네. 뭐 세액공제 축소, 그다음에 계약 취소, 그렇죠.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전기차 뭐 상륙, 기존까지는 중국 제품이 유럽에 상륙했다기보다는 대부분 벤츠나 테슬라나 이거 자체 생산해서 넘긴 그 중국 시장의 그 출하분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 뭐 이런 안 좋은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가. 그런데 우리 안 좋은 뉴스만 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좋은 뉴스는 주가 올라갈 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좋은 뉴스들을 네. 몇 가지 한번 네. 미리 좀 살펴주세요. 살펴드리면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뉴스는 다 알고 있다. 네, 다 알고 있고요. 첫 번째 가장 큰 뉴스는 리튬 가격입니다. 지금 14만 위안까지 올라왔거든요. 지난해 6월에 5만 위안이었습니다. 왜 리튬 가격 상승이 중요하느냐? 소재사 같은 경우에는 리튬 확보분을 6개월에서 1년치를 확보하고 있어요. 과거에 2차전지 업종이 적자를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비싸게 사서 올려놓은 거죠. 단가 60만 위안에 샀던 거를 10만 위안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적자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쭉 내려와서 지금 물건을 확보한 가격은 10만 위안 이하입니다. 5만 위안짜리도 있고 7만 위안짜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남는 장사, 재고자산 이익 평가 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물론 물건을 잘 팔아서 이익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LG솔루션 실적 발표를 했지만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지난 분기에서 대비해서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네. 이게 세액공제라든가 뭐 등등등 내용들이 이제 축소되고 일부 이제 관세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적자 전환인데 적자 전환 크지도 않아요. 솔직히. 지난 분기 흑자 전환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튬 가격의 14만 위안, 물론 이게 20만 위안하고 이러면 안 좋긴 한데 적정 수준,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의 상승 이전 단계, 상승 초기 단계 리튬 가격이 10만에서 15만 위안입니다. 아주 안정적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적정 가격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산업 자체에서의 이제 충당된 그 올라갈 수 있는 이익치,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동안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요인에서의 상승 배경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1분기 실적에서 다시 턴아웃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이차전지를 판단할 때 외국인들은 관심 없어.
안 사, 기관들 안 사 알고 이걸로 있죠. 딱 규정지어서 봅니다. 예.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가 앞서서 최근 2, 3주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는 2조를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조를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2조 매수했는데 실제로 투탑은 2조 매도했으면 요 금액 차이의 3, 4조에 대한 금액은 뭔가를 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샀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오던 신고가 종목들 대부분 샀어요. 현대중공업 뭐 한 6, 7천억 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6, 7천억 샀고요. 뭐 삼성물산 많이 샀고요. KB금융 많이 샀고요. 뭐 이런 종목들. 그냥 투탑은 팔았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샀습니다. 2차전지는 어떠했을까라고 보면 다 샀습니다. LG에너솔루션 한 3천억 샀고요. 삼성 SDI 한 2천억 샀고요. 포스코 퓨처엠 한 8, 900억 샀고요. 에코프로비엠 한 뭐 3, 400억인가 5, 600억 한 1조는 안 돼, 1000억은 안 됩니다. 이 정도 샀고 LNF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토탈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2, 3주 동안 산 금액을 따져보니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만큼 산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산 겁니다. 전체 업종을.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이들이 과거에 경험하셨잖아요. 과거라고 것까지도 없습니다. 5, 6, 7월에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왜 샀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사지? 외국인들이 사는데? 라고 했더니 그때가 바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 올라갔죠. LG화학이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LG화학이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사들어오면서 왜 사지를 반복했는데 결국 주가는 올라간.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크지만 않지만 전반의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하나에어스페이스, 삼성물산과 같은 규모 한 종목은 아니지만 단일 종목은 아니지만 2차전지 전체적으로 요 규모 등치된 가격의 규모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두 번째로의 관심도를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내용의 흐름들이 아직 뉴스하는 데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아우 심각한데요. 제가 예전에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는 사봐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 가능한 거고요. 이제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 2차전지 안 좋다 하는데 주가는 안 좋을 때 그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2차전지 사볼까 한다라고 하시면 전 지금 사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격 차는 뭐 대부분 대동소이한 측면에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받고 있는 주가 수준입니다. 네.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저는 저점을 찍어준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주름에서 개선되는 가격 진행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2차전지 업종 그리고 10월에 2차전지 업종이 주가가 올라갈 때 다 실적 발표 시즌 내에서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1월에 실적 발표가 최악이 나왔을 때, 최악은 아니죠. 뭐 위축되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에너솔루션은요, 23년도 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62만 원 고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점을 62만 원 또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비슷하게 찍어준 유일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고 지금 39만 원, 40만 원 하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2차전지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셀사보다는 소재사가 낫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에 대한 이익치를 계상할 수 있는 거는 셀사보다는 소재사거든요. 약간 민감하게 반응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재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소재사는 이제 압축해 보면 세 종목 내에서 두 종목으로 압축해 보게 되면 당연히 포스코피첸과 에코프로 BM이고요. 이제 LNF는 왜 한 단계 고민을 해봐야 되냐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최근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한 3%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2.23%에서 LNF가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450%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시설 투자하면서 끌어다 쓴 돈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금융 비용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NF 대비해서 저는 포스코피처맨이나 에코프로벤 같은 뭐 에코프로도 요즘에는 여기에 산입해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요 정도 내에서 1차적으로 소재사로의 공략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